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8월 25일 12시 반이 넘어서 1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심야 방송을 상당히 좋아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런저런 계기에 많이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일어났던 일들 중에 엑기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국을 진단하고 이 대한민국 이 민주당이 과연 어디로 몰로 가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민심의 흐름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준석이가 지금 이제 갈 때까지 가자. 제가 보기에요, 이준석이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교한 것 자체가,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이 파문을 일으키는 그런 비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입장문을 내는 걸 보면요, 이제는 김건희 여사 공격까지도 지금 서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붕괴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무차별 난사를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우리 야권 내에서는요, 야, 이거 이준석 리스크 정말 현실화됐다. 이 큰일 났다. 그러다 보니까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5년 후에는 정권을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 섞인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준석이가 제가 어제는 무려 6개의 SNS를 내보였어요. 오늘은 2개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6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는데, 이 내용의 이 강공의 성격은 더 강해졌어요. 상당히 극단적 지금 상황으로 현 국면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준석이가 이렇게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하나의 방법, 작전이 뭐냐? 자,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 따지자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걸 갖다가 본인의 주특기죠, 일종의. 약방의 감초처럼 당원하기 좋은 날, 뭐 화요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이게 수법 아니에요? 이거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준석의 이러한 이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좀 이제 다소 유화적이고, 그리고 타협적이고 협상지향적인 방향으로 아니라 전면 대결전을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현 우리 여권이 직면하고 있는 큰 위기인데, 그 이유로요, 이준석이는 대통령이 내부 총질 문자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불러서 해명만이라도 했어도 상황이 이렇게까지는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윤핵관을 해결하라, 먼저. 그러면은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극단적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요, 신군부라는 말도 나왔고, 이미 삼성 간호, 즉, 세 개의 성을 가진 종놈, 이런데, 오늘은요, 사성 간호, 이제 하나 더 올렸어요. 사성 간호, 네 개의 성을 가진 종놈. 이렇게 해서 지금 극단적 용어까지 서슴지 않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준석이가 오늘 내놓은 2개의 SNS하고요, 또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한 얘기, 이러한 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분석을 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조금 전에, 이거는 말이죠, 이 언제쯤 올라온 글이냐면은 한 5시간 전이니까요, 오후 7, 8시쯤에 올라온 글인데,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뿌려놓은 게 많은데 두세 개 걷어내면서 이제 정리했어, 이런 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푸짐하게 쌓아 놓은 것들을 다 치우면 아마 사상간호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봐도 생색내기 헐리우드 액션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당원을 가입해야 합니다. 당원 가입하기 좋은 수요일입니다. 그러면서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당원 가입 링크를 걸어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게요, 사성 간호라고 하는 삼성 간호보다 하나 더 업그레이드 시킨 사성 간호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는 이제 이미 말이죠, 이준석이가 이 탄원서 내용을 비판하는 당내 인사들을 갖다가 이 겨냥해서 자기들이 셀프 노출하고 셀프 격앙하고 셀프 굴척하는 이러한 지금 여당 내 분위기를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에, 이준석이는요, 여당의 진짜 보수 정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소위 원론이 다선 의원이니 하는 분들이 이준석 이야기에서 일천한 인지도 보려는 생각보다는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따져보고 그걸 바로잡는 게 답이다. 그러면서요, 박근혜 정부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유의 인식 때문에 어지간한 도덕성의 위기 없이 정권 말까지 가다가 누가
연설문을 벌였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위기에 빠진 적이 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박근혜 이 대통령의 이 탄핵을 벌써 거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위기에 빠져갖고 결국 쫓겨나지 않았느냐 이거를 얘기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똑같은 비교를 윤석열 정부하고 딱 대입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지금 정부는 연설문 정도는 다른 사람이 봐줬다고 해도 그 덕이 없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어마어마한 실정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이미 우려스러운 인사와 수의 계약, 수사 개입 정도는 일상적인 뉴스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려스러운 인사라고 하는 것은 요즘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이제 그 건진 법사와의 인사 개입 그리고 수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지인의 인테리어 업자 계약 문제 그리고 수사 개입 정도라고 하는 것은 윤핵관들이 이준석의 성상납과 관련된 경찰이 수사에 개입다는 내기 이런 얘기가 일상적 뉴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설문 정도 좀 손봐주고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역이 생긴 건 아니고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오기 직전이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꼬집고 있어요. 현 상황을. 그러면서요. 역사는 반복된다. 유승민 악마화해서 유승민 잡으러 다닌 정부가 유승민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냐. 당이 혼연일체가 돼서 유승민 잡으러 다니고 오니 자기 집이 무너진 케이스다. 그래서 핸드폰 열고 오매불망 체리따봉이나 많이들 기다리시기 바란다. 얼마나 이게 세게 비꼬는 이준석이의 실체가 이 대목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이준석 정말 이거 말릴 태주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요.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또 출연했습니다. 출연해가지고요. 지금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을 품어야만이 당 내용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주장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있다. 저를 막 내쫓은 다음에 우리가 너를 품어줄게 이러는 것은 모욕적인 표현이다. 무엇을 품나 애초에 그런 무리수를 버리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비판을. 그러니까 이미 늦었다는 거죠. 골든타임은 늦었다. 본인한테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 연일 날선 비판을 내고 있고 국민의힘과 소송전을 치르는 극한 상황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원인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뭉개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비판적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결국 대통령이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부 총질 문자를 보내고 그것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열람하는 과정이 노출되는 과정에 그때 사태를 끊었더라면 아무 일이 없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앵커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공격과 비판을 자제하겠냐?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한다면 그리고 그 뒤에 후속 조치들 비대위 전환을 거둬들인다면 인정하겠다. 여기서 비대위 전환을 거둬들인다라는 얘기는 비대위 전환이 되면서 이준석이가 자동 해임됐지 않습니까? 이런 자동 해임 조치 원복시켜라. 그러니까 나의 당 대표 6개월이 지나면 당 대표직에 복직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밝혀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윤핵관은 옷을 벗어라. 이런 얘기는 뭐 수차 반복적으로 얘기한 바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강도가 상당히 세지고 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또 윤핵관과 관련해서 주영진 브리핑에서 또 뭐라고 발표했냐면 윤핵관에 불리는 분들이 미래는 오히려 윤석열 각성해라 이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보통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핵관에 대한 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이번에 가처분 신청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이 폭로자자 비난, 그다음에 독재자다 이런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또 해명 그리고 반박 비판을 하고 있냐면요. 윤석열 정부의 폭로전을 하고 저만 알고 있는 것을 언론에 드러낼 거였으면 보통 유출되지 않는 탄원서 안에 넣는 형식으로 썼겠느냐. 별도로 하지. 그래서 자기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또 윤핵관한테 공격할 수 있는 내용과 수위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예고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오늘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요, 김기현 의원이 지금 공부모임을 하나 하고 있잖아요. 세미나라고. 여기에 연사로 초대를 받았어요.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각과 대통령실 정당은 도대체 뭘 하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다.
예,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는 5년 뒤에 대선에서 진다. 예, 그러면서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 8.15 경축사에서 자유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러한 대통령의 외침이 도대체 어디에도 전달이 안 된더라 이런 비판을 하면서요. 에, 요즘 보면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고 전직 대표를 어떻게 하고 등의 이야기가 큰 화두를 덮는다. 어딘가에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문제, 당이 앞으로 어떤 가치를 갖고 나갈 것이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레짐 체인지라고 하는 혁명적 담론을 던졌는데 이게 틀리든 맞든 대통령이 그 정도를 던져줬으면 자유주의에 대한 치열한 논박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가볍게 취급이 된다. 그런 것들이. 그걸 못 받쳐주는 내가, 대통령실, 정당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요. 이대로 가면 우리는 5년 뒤에 진다. 이런 경고적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공부 모임을 끝나고 김기현 김기현 의원이요.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 했잖아요. 도대체 인수해서 뭘 했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다.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이죠. 둘 다 이제 당권 주자로서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안철수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또 발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국민의힘이 가장 부족한 점이 중도를 가져오는 힘인데 안철수가 중도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 총선은 대선 후보급 당 대표끼리의 싸움이다. 그러면 답은 명확하지 않냐. 그래서 이번 대선 대표에 출마한 인물 중에서 대선 후보급 인물은 나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기현이 이런 사람들이 내가 뭐 인수인장 하면서 도대체 뭐 한 거야? 기억도 하나도 안 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비판을 해 본들 그게 우리 국민들에게 어필이 되겠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전혀 어필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여서요. 자,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서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상당히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다 영창볼 법할 일인데, 오늘 서울경찰청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말이죠. 제2의 드루킹이 이번 대선 때도 작동이 됐어요. 활동이 됐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또 이 반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가 뭐가 돌았느냐. 대장동 특혜 개발에 윤석열 후보가 개입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게시물에 만들어가지고 다수의 주요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고 그 게시물에 대한 추천수를 조작해서 유명 커뮤니티 상단에 노출시키는 신드루킹 존재가 경찰에 의해서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 사이트가 MLB팍, 즉 엠팍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기계적 조작을 통해서 특정 게시물이 추천수로 올려서 이게 맨 위에 상단에 올라가잖아요. 추천수가 많으면 이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이 이 뉴스를 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있었느냐? 3월 7일 날, 그러니까 3월 9일 선거 있잖아요. 이틀 전 새벽에 컴퓨터에 말이죠. 이용해서. 그런데 ML팍은요. 엠팍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2천만 명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서울청에서 이러한 신트루킹의 존재를 파악을 해서 결국은 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이첩했다.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이 용의자는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 방해 혐의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3월 6일 날 밤늦게서부터 이 작업이 시작돼 가지고요. 3월 7일 날 새벽 무렵에 이 ML팍 이 사용자가 월 2천만 명 여기에 넘어갔어요. 떴어. 자, 그래서 3월 6일 날 본래 이제 저녁 9시 22분에 반보수성의 인터넷 매체가 뭐라고 올렸느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장동 특혜 개발에 연루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담은 영상물을 유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불과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아 가지고요. 3월 7일 그 다음날 새벽에 국내 주요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 영상물을 요약한 게시물이 올라왔고요. 이 순식간에 압도적 추천을 받아가지고 맨 위에 올라가게 됐어요. 상단에. 자, 여기에 부정한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엠파의 경우에는요. 3월 7일 날 새벽 2시 53분에 추천 주의. 화천대유는 윤석열의 봐주기 수사가 시작되었군요. 화천대유는 윤석열의 봐주기 수사가 시작되었군요. 자, 이렇게 글이 올라오니까요. 만 10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3월 이번 8일 날 3월 7일 날 난 12시 40분에요.
추천이 몇 개가 붙었느냐? 2,330개가 붙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추천 보기 순서로 위에서부터 쭉 차지하니까 맨 위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엠팍에서는 보통 추천 수가 몇 개 정도 올라가느냐? 추천 수는요, 대충 한 400개, 200개, 300개, 400개 순밖에 되지 않는데 2,334개가 올라갔으니까요. 평소 최다 추천의 10배가 넘는 글이 올라간 거예요. 여기에 드루킹이 작동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엠팍 내부에서 조작 의혹이 일어나니까요. 운영진에서 게시물 하나 발표해갖고 뭐라고 발표했느냐? 3월 7일 오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은 삭제된 게시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 대장동의 주범이다, 이런 내용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가짜 뉴스, 이런 삭제된 게시물의 이미지 태그에 특정 게시물을 자동으로 추천할 수 있는 URL이 삽입되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이미지 태그에 맞으면 기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추천수를 제2의 김경수 트루킹 사건, 이 링크가 걸려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최다 추천 게시물 자동 추천 URL이 삽입된 게시물을 업로드한 사용자를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렇게 지금 엠팍에서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추천하는 게 이게 트루킹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엠팍만에 이런 문제가 있었냐? 아닙니다. 훨씬 더 심각한 게 3월 6일 날 오후에 말이죠. 각종 커뮤니티의 게시물로 올라갔고, 이러한 보도 내용이 즉 무슨 보도 내용이냐? 바로 이제 윤석열 당시 이제 후보죠.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특혜 가발에 연루됐다, 이러한 가짜 뉴스가 말이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보도도 됐고, 그다음에는 이제 윤석열 다른 커뮤니티에 이게 대대적으로 많이 이제 심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제2의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뉴스는 이 정도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요, 다른 데서는요, 무려 다른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요, 조회수보다 많은 게시물이 발견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좋아요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뭔가 이 조작을 한 거죠. 드루킹 사건. 그리고 3월 6일 날 자정쯤 해서는요, 댓글이 2만 개가 넘는 이 아주 특이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리고 어느 커뮤니티 사용자는 자기는 계정을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자기가 보지도 않은 게시물에 추천 버튼이 눌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제2의 트루킹 사건의 결정적 이게 범죄 행위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찰에서는요, 이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을 언론에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야말로 새로운 신트루킹이 조직적으로 여론 공작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중진 정치인 측근, 이게 이제 민주당 중진, 제가 보기에요, 이번 주말 내주 초에는 이게 중진 측근이 누군지 나올 것 같아요. 자, 위원장, 당협 위원장, 지구당 위원장에게 수억 원을 준 사업가, 오늘 전격적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박 씨인데요, 이 박 씨가 수억 원을 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업 편의를 이 씨가 해주겠다. 그래서 수억 원대 금품 그리고 골프채를 건네준 의혹을 받고 있고요. 이 민주당 중진 덕택으로 이 씨는 사무부총장도 했고, 그리고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때는 선대위 부부원장도 했고, 이번 이재명 대선 때는 선대위 부부원장도 했고, 그리고 2016년도와 20년도에 국회의원 선거, 올 재보궐선거, 서울시의 한 지역구에 출마했다, 민주당 소속. 이름은 뭐든지 대충 여러분들 다 짐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 중진, 그리고 아무개, 이분의 실체에 대한 이 보도도 머지않아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 사람이 이렇게 거물이었구나, 이 거물이 덕으로 이 씨가 이렇게 출마도 여러 차례 하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 중진, 이 돈이 여기까지 흘러갔는지 안 흘러갔는지, 이 부분도 핵심 수사사항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고민정 의원이 나오면 여러분들 아슬아슬 하잖아요. 고민정이가 과거 윤석열 지지하는 영상, 과거에, 왜냐하면 청와대 대변인 했잖아요.
그때 윤석열 총장이 총장 지명을 받을 때 어마어마하게 좋게 평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정 유선 지지선은 이러한 유튜브 방송을 한 코미디언이 있어요. 김영민 씨.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요. 이 김영민 씨를 고민정이가 고발했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어떻게 지지선언을 했느냐? 이렇게 해서 고발을 했는데요. 이게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무혐의로.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영상이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검찰총장에 발탁된 그 발탁의 변이죠. 이거를 갖다가 얼마나 잘 썼겠어요. 당연하죠. 모든 이 발탁 인사들 다 아주 잘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미디언이 윤석열을 고민정이가 지지했구나. 이런 의견을 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 의원이 결국은 이제 고소까지 했는데 결국은 전부 다 졌어요. 졌어. 그래서 이거야말로 또 하나 참 망신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요, 이 고민정의 고소는 최종 무혐의 처분을 일단 됐는데 이 코미디언 얘기가 뭐냐. 고소장을 보니까 내가 올린 고 의원의 브리핑 영상을 각종 커뮤니티에 퍼나는 사람들까지도 모조리 수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애초 무혐의 날 걸 알면서도 그냥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싶고, 고민정, 고약한 민주당식 정치인 고민정과 같다. 고 의원님께서는 자기가 한 말을 허위사실이라고 하셨는데 침체된 한국 코미디의 부활 신호탄을 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고민정이가 결국은 오늘 이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완전히 또 한 번 망신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브리핑을 통해서 뭐라고까지 축켜 세웠느냐.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 서울중앙지검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중앙지검장으로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 적폐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윤석열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의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제 신발을 바꿔 신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했던 이 멘트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믿어줬던 문재인 정부에게 거짓을 반하면 물론 현 정부를 적폐로 규정해 수사를 하겠다며 등에 칼을 꽂는 배신행위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나 또한 그의 거짓에 속았고 그의 배신행위에 치가 떨린다. 그러면서요, 내 브리핑이 언젠가는 사람들 손에서 농락당할 거라 예상하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정치 보복을 선언하는 순간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이렇게 두들길수록 나는, 그리고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다.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이 망신당해서 참 부끄럽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고소한 것이 잘못입니다. 이 정도 방향성은 가져야 이 논평다운 논평, 그리고 평가다운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고민정의 한계를 그대로 나타내주는 중요한 단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항상 제 심야 방송 많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